자, 세 번째, 신바람난 조국. 이재명 위기는 나에게 기회. 자, 사실 신바람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뉘앙스로 달았지만은 신바람 난 거는 아니고, 어쨌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장 지금 문이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세 사람이 사법위기에 몰려있죠. 이재명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문재인은 이상적과 관련된 뇌물죄 사건, 곧 이제 문다혜씨 소환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소환되고 문재인 소환되죠. 자, 그런데 아직 그것은 사법 처리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도 일단 11월 중순까지는 1심에서 한숨 돌리고 1심이 나오고 나서도 대법원까지 또 있고 한데, 조국은 지금 교도소 담장 위를 담벼락 위를 서서 걷고 있습니다. 삐끗하면 바로 교도소 안쪽으로 들어가 떨어지죠. 보통 정치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국은 바로 저 담장 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법원 형사 3부, 대법원 형사 3부가 아니고 대법원 3부, 대법원 3부에 이것이 계류되어 있죠. 대법원 3부에서 재판 날짜를 정하고 1심,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하면 그대로 본인 발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되니까 조국은 이 12명을 데리고 당선되고 나서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죠. 탄핵. 오히려 이재명은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역풍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민심의 역풍을 생각해야 돼서 탄핵이 조심스러운데, 조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죠. 언제 그 감옥 갈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 임기 단축 개헌, 헌법을 고치자. 임기를 단축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죠. 그것까지 계속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탄핵, 임기 단축 개헌. 그런데 힘이 없죠. 12명,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2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니까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조국은 신났겠죠. 아, 드디어 탄핵 정국이 조성되는구나. 이재명 자기 살려고 탄핵 정국 만드는데, 그럼 나도 거기 묻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속내를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비쳤습니다. 지금 조국 당이 탄핵에 가장 애절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7월 달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탄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있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 추진위원회를 가동을 시키면서 제보를 받는다고 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제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제보받겠다. 자, 탄핵이란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현저하게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추진을 하는 건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게 없으니까, 찾지를 못했으니까 일단 탄핵을 하겠다. 간판을 걸어놓고, 자, 이거 탄핵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완전히 탄핵을 위한 탄핵이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만큼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탄핵 추진위원회 회의도 여는데, 오늘 MBC 조국이 출연했습니다. MBC는 이런 때는 꼭 조국 이런 사람들을 출연을 시키죠. 마이크를 주는 겁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여기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노골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혁신당은 12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71석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다.
여기서도 그게 나오죠. 탄핵하겠다 이야기를 해놓고 증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탄핵을 하는 건데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증거를 찾는 거죠. 그만큼 다급한 거죠. 그리고 소수 정당이니까 우리가 거대 정당이 민주당에 촉구하는 거다. 애원하는 거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영화 제목에 헤어질 결심이라고 있었나요?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 또 김건희 물고 늘어집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의 운명은 백척간도에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조국은 또 하나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했습니다. 이것도 기소를 합니다. 10월 10일 이전에 10월 10일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거짓말한 거죠.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죄죠. 하나는 고 김문기 씨 몰랐다. 거짓말. 두 번째는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구형을 2년을 받았는데 조국도 지난 총선 때 거짓말을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반납했습니까? 박탈당한 거죠. 박탈당한 걸 반납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죠. 그것도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외국 기자들이 잘 모르는 줄 알고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반납. 그런데 사실은 박탈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국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